기간이 딱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등록 취소 쪽에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의한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연습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이에요. 우리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결격이죠. 자격 정지 받으면 정지기간이 결격이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나 정지 받으면 무조건 결격이죠, 이거. 그래서 맞고요. 4번 지문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알아봤어요.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대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죠? 알아봤고. 다음 5번 지문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중개보조원이에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 내에 해소 안 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뭐예요? 업무정지. 직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이건 업무정지. 그런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소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필취.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1, 2번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1번 안 쓰신 분은 3번에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답을. 지금 그런 분 없죠? 자, 그래서 결격 문제, 오늘 어려운 문제를 지금 현재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가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개 업무로 들어왔는데 요즘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추세에 따라서 이것도 약간 각도를 비켜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뭐 주로 묻는 거는 분사무소 설치 요건,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있죠. 이거 특히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거 엄청 잘 묻어요.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이거 제일 잘 묻고 있고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사무소에 대해서 게시가 있고 명칭이 있고 광고가 있잖아요. 명칭 광고에 대한 부분을 매번 출제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출제는 일단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그리고 명칭 광고에 대한 부분이 각각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나머지 이걸 약간 비켜쳤어요, 지금. 이 부분에 약간 비켜쳤는데, 갑군의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그럼 갑군의 염두를 두고 A와 B입니다. 근데 B가 법인인 개공이에요. 중개법인입니다. B가. 그럼 A와 B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이 경우 A와 B는 공사법령에 정하는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신고서, 제가 정규 강의할 때 할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우리 공동사용신고서란 서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예 서식 자체가 없어요. 이게 처음에 입법 예고할 때는 서식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확정을 시키면서 공동사용신고 서식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이 서류에다가 뭐만 더 들어오면 되냐면 A, B 승낙서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공동사용하는 개공에 승낙서만 들어오면 될 것이다. 이것만 추가됐지 공동사용신고서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어요. 그러나 잘 안 보였죠. 잘 안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공동사용신고서 서식은 없다. 등록서류나 이전 신고할 때 승낙서만 더 들어가면 된다. 승낙서만. 그러면 이제 1번을 통과했으면 답이 없네.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2번 지문. B가 을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을군에 분사무소 설치한대요. B는 중개법인이었어요. 근데 갑군에 주된 사무소 두고 있죠? 그러면 갑군 군수에게 설치 신고해줘야 되죠? 이때 그러면 최소한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3억 이상.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무소 한 개수니까 3억 이상의 보증을 최소한 설정해줘야 되고요. 4번입니다. A, 공인인상 개공했고 B는 중개법인이에요. 부동산 개발하는 상담 할 수 있죠? 그럼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해야 되고 모든 개공은 부동산 상담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맞고요. 5번 질문입니다. B가 중개법인이에요. 병군에다가 임시섬유 설치했어요. 병군에다가. 그러면 임시섬유 설치는 의무적 등록 취소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인 사유죠. 그래서 업무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이때 누가 해야 돼요? 갑군 군수죠. 갑군 군수. 근데 원래 이 문제가 옳은 것 골라라 문제였어요. 원래 이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틀린 걸로 바꿔놨는데 틀린 걸로 바꿔놓으니까 더 어려웠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원래 문제가 옳은 것 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을군 군수, 병군 군수 이런 식으로 바꿔냈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걸로 해놨는데 1번 지문이 안 보였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1번 지문이. 그래서 1번 안 쓰신 분은 에라 모르겠다 5번. 그죠?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근데 어쨌든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만만치가 않았어요. 물론 2번이나 3번에 쓰신 분은 없죠?
2번, 3번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이거. 시험에서 엄청 잘 묻는 질문이고. 분사함 설치 신고 어디다 하느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신고는 분사함 쓸 수 있느냐? 잘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쓰는 법인이에요. 그 책임자가 공인인사가 아니어도 되죠?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사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잘 물어요. 근데 오늘 이 문제는 약간 비껴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원래 이 문제들 전부 다 지금 원래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4주차에 배치를 할까 2주차에 배치할까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랬다가 먼저 치고 가자. 어려우니까. 그래서 문제 각도를 기출과는 약간 지금 벗어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자 해갖고 오늘로 지금 현재 당긴 겁니다. 원래 4주차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문제를 닥치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봤는데 여기서 한 65점 맞아봐. 아주 속상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보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기준 개수가 몇 개라고요? 26개. 26개만 넘기면 된다. 왜? 우리 오프라인 하고 나서 반 이상이 모두 합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평균 정도가 26개 정도 나오면 그 정도만 넘기면 돼요, 일단.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가십니다. 이제 박스형 문제인데 틀린 거 나왔죠? 거꾸로 쓰는 걸 주의하자. 그래서 박스형 문제 11개 중에요. 틀린 거 골라라가 꼭 한두 개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옳은 것 정답이 꼭 지문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스형 문제에서는 틀린 거 골라라 할 때 특히 주의한다. 그럼 기업 지문이에요. 기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소속공사의 자격증 4번을 게시한다. 보였죠? 이거는 게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된다. 다음 2번 니은입니다. 이때 소공의 자격증 게시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개공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소공이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누가 해야 된다? 소공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 놓으시고 다음에 이제 광고라고 나왔어요. 중개대상법에 대한 광고할 때는 이거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죠. 명시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명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표시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자고 했죠. 그러면 기업공사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죠. 그래서 이렇게 성명, 소연 등을 게시하는데, 이거 광고에 명시하는데 이게 등록번호다. 자, 그러므로 니은지문 맞고요. 다음 디귿지문입니다. 휴표 신고하는 자는 간판을 직접 철거한다. 이거 주의해야 되죠. 우리 간판 철거는 중개업을 안 할 때만 하는 거다. 휴업 시에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알아봤어야 되고 꼭. 다음 리을지문입니다.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사사무소란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우리 공인인증 개공일지라도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어요. 공인인증 개공이나 법인인 개공은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 모두 쓸 수 있죠. 그러나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틀렸어요.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있죠. 다음 미음이에요.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수시 모니터링과 기본 모니터링이 있죠. 이 둘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고 수시 모니터링은 그야말로 수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틀린 걸 하기 때문에 정답을 니은, 미음으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행히 니은, 미음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래 정답은 기어,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표시 광고할 때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현재 추가한 게 있죠. 그러면 성명, 소연 등에다가 우리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한다.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할 게 만약에 건물이라든가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었어요. 그럼 추가를 해줄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총, 층수. 그리고 이거 사용 승인일 들어가야 되죠. 준공일. 사용 승인일.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도 들어가야 되죠. 언제 입주하는지. 그래서 입주 가능일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세요? 이 물건에 대한 물건의 종류. 다음에 가격. 면적. 그 다음에 이 물건의 소재지.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이거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명시가 더 돼야 될 게 이게 만약 건물이나 토지 정착물이었다면 이거 방의 개수 나가야 되죠. 방향도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욕실의 개수도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나가야 되고 나아가서 이게 주차가 가능한 대수가 몇 대인지 나아가서 관리비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도 인터넷을 통한 표시 광고할 때는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한 번쯤 참고하자고 그랬는데, 거꾸로